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써니 이혜선입니다. 와. 저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혹하는 YG에 제가 종종 출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그니처를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코너명을 ASMR로 말해주신다거나. 아니 그럼 뭐 유혹하는 써니예요. 유혹하는 YG. 아니, YG가 속삭이는 거 유혹하는 아니 유혹 당하는 이렇게. 써니에 그럼. 싫어요. 유혹 당하는 써니에.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뭐 하나 해보라고. ASMR이 좀 유행이니까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한 번만. 뭘. 안 돼. 이상한 거 시키지 마. 댓글 소개나 합시다. CHAEG님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에 인터넷 서점 신간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JYP님의 신간 여행 준비의 기술을 보고 구매하여 읽던 중 책걸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책에다가 이거 쓰니까 이런 효과도 있어. 한 번 늘었잖아. 오, 그러네요. 저는 JYP님의 강의를 10여 년 전 학생 때 들었는데 화이트보드와 검은색 마커, 말솜씨로 당시 120여 명의 후배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약 진짜 잘 팔죠. 네. 저도 한번 들어봐서 알아요. 네. 네. 오랜만에 목소리를 팟캐스트로 듣게 되니 그때의 감흥이 떠오르네요. YG님은 작년부터 내시는 목소리에 많이 공감하고 귀 기울여 듣고 있답니다. 과학의 품격은 아직 안 읽었지만 딱방울. 인정 못합니다. 지금은 책 관련 SNS를 그만두었지만 예전에 박평님 SNS를 팔로우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 올가 토카루츠크의 존재를 알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박평님과 서효인 시인님이 같이 쓰신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도 참 좋아하고요. 이렇게 애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팟캐스트를 알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요즘은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데 덕분에 책과 멀어진 거리를 좀 만회하는 느낌입니다. 언젠간 저도 책을 써서 세 분을 직접 뵙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CHAEG 사실 책이라고 읽을 수 있는 책 아이디인 것 같은데 누구신지 참 궁금하네요. 아마 의과대학 학생들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의과대학 대상으로. 제가 요즘은 강의할 때 이제 보통 남들 하듯이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파일을 띄워놓고 많이 하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칠판에다가 글자 써가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게을러서. 네. PPT 만들기 싫어서. 저 입사했을 때 우리 회사 그 오래된 서버에 숨겨진 폴더 안에 뭐가 있었냐면 JYP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 영상 녹화된 게 있습니까? 강의가?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보라 그랬는데 팬카페 독지가 여러분들 원하시면 써니랑 제가 작당해가지고 팬카페 게시판에다가 유출시키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중간에 한번 저희 그 폴더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유실됐다고 하면 그건 JYP의 소행인 걸로. 네. 네, 보라냐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새해 첫 책으로 스테이션 11 읽었습니다. 처음 책걸상에서 듣고 나서 그냥 재밌겠다 싶어서 고르고 나서 방치해뒀었는데 지금 읽어보니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파로 집안에 갇힌 채 독감으로 문명이 몰락한 책 속 세계를 누비는 기분이란 설마 이렇게 되진 않겠지 무서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소설 속 문장을 통해 희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전기불이 다시 켜졌듯이 조만간 현실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겠지요?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다시 들으니 더 재밌네요. 작년 한 해 책걸상에서 추천받은 책들이 제 베스트 목록의 전부였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책 읽는 것밖에 없었는데 책걸상을 듣고 또 들으면서 길고 지루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텀블벅 후원하고 2, 3일간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올해도 부담스럽지만 즐거운 고민이 될 독서 리스트 기대하겠습니다. YG님, JYP님, 박평님, HB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꼭 건강하셔야 해요. 네, JYP님 여행의 기술은 작년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미슐랭 찾아다니고 꼭 운전해서 여행하고 자석 모으는 남친에게 한 권 사줬답니다. 너의 미래 모습이라고.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다른 지인들에게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 말고 20세까지 번창하시길.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20세 아유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말이네요. 네. 그러고 보니 스테이션 11 지금 찾아보니까 스테이션 11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던 게 2019년 8월 말입니다. 요 방송이 나가고 한 4개월 정도, 4, 5개월 지난 후에 세상이 정말 뒤집어졌네요. 맞아요. 네. 스테이션 11을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마음 아파서 방송을 못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전이라서 했지. 꼭 이 팬데믹이 소설 같지는 않았지, 소설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지만은 또 소설과는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스테이션 11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한번 읽어보면 감흥이 정말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안이 돼요. 뜻밖에도. 네네. 네. 미르엔님, 이재갑 교수님 카자흐스탄에서 의료 활동하셨던 기간이 있는데 저는 잠깐 뵀지만 그곳에서 오래 이재갑 교수님을 알았던 분들이 그분의 인성과 성실함을 칭찬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인성갑이시죠. 맞아. 이재갑 인성갑? 네. 라임이 맞네요. 인성갑. 이 책도 너무나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없는 시간을 쪼개어 성실하게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책도 읽고 영화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진명 작가의 바이러스 X를 읽었는데 바이러스의 무지한 저로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 X가 저는 안 읽어봤는데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다라면서 분노하는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전 뭐 얘기도 안 들어봤지만 YG나 JYP가 안 읽을 것 같은 작가 목록에 있는 분이라서 이걸로 방송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그냥 읽어보시고요. 바이러스에 관한 더 자세한 과학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 나는 의사다에 신의철 카이스트 교수가 진행하는 바이러스와 면역 이야기, 바이러스 이야기, 면역과 바이러스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햇살 고현님이신데요. 방송 듣다가 제 사연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딸이랑 같이 한참 소리를 질렀네요. 마침 방송된 날이 제 생일이었고 정말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연 읽어주신 JYP님 여행 준비의 기술 바로 주문했어요. 크크 제 답가입니다. 네. 그 사연을 읽자고 고른 사람은 YG인데 JYP가 읽었기 때문에 JYP의 책을 사셨군요. 아깝겠다, 과학의 품격이 팔릴 수 있었네. YG가 읽었으면은 과학의 품격이 한 권 팔렸을 수 있는데. 네, 빨간 바나나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여행 준비의 기술 10권 선물한 사람 저도 손듭니다. 저는 정확히 12권. 연말에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만나지도 못하니 책이나 한 권 읽자며 선물하기 좋았습니다. 저는 책 선물할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는데요. 책 사도 만날 일이 요원한 지금 주소 일일이 물어보고 입력하는 것은 여러 명에게 책 돌리기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에게 한꺼번에 돌리기도 너무 좋습니다. 주소는 그들이 입력하고 저는 결제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종종 여기에 없는 책이 있어요. 출판 관계자 여러분 판매고를 올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꼭 카카오톡에 진출해 주십시오. 저는 제 댓글 읽어주시는 거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안 읽어주셔도 전혀 섭섭하지 않은데 이 글은 읽어주세요. 출판 관계자분들이 꼭 들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저도 이런 기능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요거. 네, 그래서 저희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이야기를 뭐 이렇게 나누다가 책도 있나 해서 봤는데 여행 준비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에 선물하기에. 그때 기뻐하던 JYP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일부 책만 있나 봐요. 좋은 책만. 모든 책이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의 품격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친구들한테 주소 물어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선물 날릴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보낼 수 있는 선물 중에 책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혹하는 YG 이케이도 준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을 읽어보라고 지금 써니를 꼬시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한자와 나오키 그리고 네. 변두리 로켓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죠. 그게 궁금합니다. 이케이도 준 작가의 수많은 이제 책들이 있을 텐데 왜 이 두 개로 고르신 건지. 그게 제일 잘 팔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이케이도 준 책 중에서 이제 가장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2010년대부터 이제 이케이도 준이 그 일본의 인기 작가로 떠올랐는데 이 두 시리즈가 이케이도 준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고요. 결정적으로 너무 잘 읽혀요. 지난 시간에 그 해리보슈의 그 중독된 네네네. 에스모 기자님 네네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왜 이 네. 소설이 원작으로 자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지도 알겠어요. 지난 시간에 하늘을 나는 타이어 이야기 이제 그 플러스 조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머릿속에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드라마의 첫 도입부 이런 부분 같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이 굉장히 연상이 잘 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자와 나오키와 변두리 로켓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 이케이도 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는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나 변두리 로켓 시리즈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설은 다 읽었거든요. 다 봤어요? 네, 한자와 나오키 4권 다 읽고 다 읽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한자와 나오키 예. 시리즈 4권 다 읽고 변두리 로켓은 제가 일본어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4권의 시리즈로 기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4권의 시리즈로 기획되어 있는 4권 중에서 2권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거든요. 변두리 로켓 시리즈도. 네. 그래서 그 2권을 읽었죠. 일본에는 그러면 변두리 로켓 시리즈 4권이 변두리 로켓 시리즈 나왔어요? 4권 다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자와 나오키부터 보죠. 네. 한자와 나오키는 이 저자가 은행원 출신답게 주인공이 은행원. 네. 그리고 예, 주인공 이름이 한자와 나오키고요. 네, 한자와 그쵸. 나오키고. 두 사람 아니고 한 명이죠. 네. 그리고 이거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니, 나도 처음에 2명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살짝 한자 나오키 시리즈는 이런 것. 시리즈는 오성과 한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써니도 나이가 좀 있나 봐요. 이건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자 나오키 시리즈는 약간 자전적인. 본인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한자 나오키의 연배랑 그 이케이도 준의 연배가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네. 일본의 이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 정도에 아마 버블이 꺼졌죠. 네. 일본의 버블이 그 직전에 입사를 한 거예요. 이 한자와 나오키가. 그래서 그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 1권은 입사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사 장면이요? 입사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입사 장면부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입사를 한 사람들이 이제 버블이 꺼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일본의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네. 네네. 야, 그 한자와 나오키는 2번에 걸쳐서 시즌 1, 2 드라마로 일본에서 제작이 되어서 각각 10부작으로 방송이 됐는데요. 시청률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제가 한자와 나오키에 시즌 대해서 1은 기본 막 40% 되고 막 30 몇 %고 시즌 2도 20, 30%고 그렇네요. 들었던 게 바로 그 일본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에 첫 작품을 이케이도 준이 썼고 2008년 2번째, 2012년 3번째, 2014년에 이제 4번째로 일단은 완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동안에 신입사원이었던 한자와 나오키는 차장까지 올라가요. 1권에서 신입사원이었던 이제 한자와 나오키가 4권에서는 이제 차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2권, 3권, 4권에서 한자와 나오키 직위는 차장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일 때 그리고 그 가장 말단이었을 때의 한자와 나오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룬 소설이 네. 한자와 나오키와 그리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의 이야기를 다룬 게 일권. 1권이라면 그리고 1권은 거품이 막 꺼진 다음에 그 약간 흉흉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일본 사회를 무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권 같은 경우에는 한자와 나오키가 막 차장으로 승진을 한 다음에 맞닥뜨린 일을 중심으로 해서 2권이 전개가 되고요. 3권은 2권에서 1권과 2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한자와 나오키가 조직에 밉상이 돼요. 적이 굉장히 많아져서 뭔가 본사에서 계열사인 증권회사로 파견이 됩니다. 네. 차장 직위는 가지면서 그래서 그 3권에서는 증권회사로 가면서 그 이제 막 일본에서 부각하고 있던 약간 신생 IT 기업을 둘러싼 기업과 증권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3권에 묘사가 되고요. 네. 그리고 4권에서는 3권의 일을 잘 해결한 공으로 다시 이제 본사로 이렇게 들어와요. 다시 본사로 들어오는데 그때 1, 2, 3권에서 계속해서 묵혀두었던 어떤 문제가 뻥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한자와 나오키가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4권에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한자와 나오키라는 소설 속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캐릭터예요? 한자와 나오키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뭐지? 한자와 나오키라는 네. 그 이름 주인공 이름 속에 캐릭터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이게 그냥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이름풀이 시간인가요? 한자로는 네. 반척직수라고 쓰거든요. 반척 그러니까 반 절반 할 때 반자고요. 네. 이 한척 두척 그 한자 두자 하는 네네네네네네. 길이의 단위를 재는 그 척. 어. 네. 뭐 7척, 6척 장신 뭐 이런 거 할 때 그 척. 네. 그리고 고들직자. 그리고 나무 숫자입니다. 곧고 그러니까 올바르고 굉장히 원리 키는- 원칙주의자인가 키는 보다. 반척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든 나무. 뭔가 하여튼 심지가 좀 굳고 내가 한다면 한다 아니면 정의감에 불타고 뭐 요런 캐릭터인 거죠. 실제로 아마 이런 이름 없을걸요 일본에. 네. 근데 제가 정의감에 불타서 동일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그래? 일본의 뭐 그렇게 작진 않잖아요. 네, 일본의 부제가 네. 일본의 부제가 뭐냐면은 당한 만큼 갚아준다. 아 YG네. 네, 그리고 이곤의 부제는 복수는 버티는 자의 것이다. YG네. 아니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네요. 아니 저는 이제 한자와 나오키가 하도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읽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읽어볼까 책걸상에서 같이 해보자고 얘기도 제가 YG가 워낙에 했었어요. 또 약간 화제작이고 검색에도 많이 잡힐 거고 재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자와 가볍게 한번 해보자는 나오키라는 이야기를 게 네. 재밌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권, 2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전 2권짜리 소설인 줄 알고 이 두꺼운 책을 이거 어떻게 다 보냐 그랬더니 네 권이래. 한 권만 읽어도 된다는 거야. 다 독립적인 거라는 아주 거지. 독립적인 다 완전 뭐 그냥 1권만 봐도 되고 2권만 봐도 되는 수준이라는 네. 거지.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뭐 한 권 정도 내 읽어보지. 그리고 이제 1권을 읽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할 뻔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책들 하느라고 네. 우리가 소개를 못했고 이번에 또 이제 변두리 로켓 시리즈가 또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여러 권이지만 하나만 권. 읽어도 된다고 네. 하길래 또 이것도 봤죠. 이것도 재밌습니다. 네. 뭐가 재밌어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굳이 드라마로 따지면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을 배경으로 한 잘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드라마는 미생 같은 드라마인데 아. 그 미생에 좀 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가미된 버전의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처럼 굉장히 캐릭터 하나하나가 살아 있고 그리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 아 이거 내 얘기네 내 얘기네 공감이 하면 많이 공감을 되는구나. 주면서도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카타르시스 같은 걸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다들 쭈구리잖아요. 상관이 그쵸? 부당한 짓이 하면 예를 들어 JYP가 부당한 짓이 하면 꼭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고 그래. 선이 투덜투덜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한자와 나오키는 안 합니다.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진짜 소설 속 주인공인데? 네가 해라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안갚음을 받겠죠? 네. 안갚음을 받겠죠? 그러면 당한 만큼 갚아준다. 내가. 가슴 속에 딱 네. 품어뒀다가 네, 그러다가 한직으로 밀려나죠? 네. 한직으로 밀려나죠? 그러면은 동기들이 너 어떡할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수는 버티는 자의 것이다. 이제 기어이 복수를 해주고. 버티기만 하진 않고 네. 진짜 복수를 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대개는 웹툰이나 만화가 원작이라고 생각하시는 저도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만화가 원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한 편의 웹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잘 짜여진 그리고 캐릭터가 통통통 살아있는 한 편의 웹툰 시리즈나 혹은 만화책을 읽는 것처럼 소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설을 읽다 보면은 굳이 드라마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드라마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사실은 한자와 나오키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왓챠라는 어플 유료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제를 하고 오늘 방송 끝나면 한번 봐볼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왓챠 유료 결제를 하고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캐릭터들 구축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케이 도준이 어쨌든 은행원 출신이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우리나라에서 소개는 되었지만은 별로 화제가 되지 못했던 하늘을 나는 타이어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사회 문제나 당대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촉을 가지고 있는 작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화 같은 스토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IMF 시절과 조금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자와 나오키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그 잃어버린 20년에 정말 아둥바둥 살면서 생존해왔던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한자와 나오키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드라마로 옮겼다면 그 시절을 같이 지내왔던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얘기네 하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오락물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내 인생의 책 이런 걸로 남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다고 뭐 쓰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냥 완전 그냥 대중소설 뭐 이런 수준 낮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굉장히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애매하죠. 그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락소설 전형적인 대중소설이나 오락소설인데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소설로서 가져야 될 기본기 그리고 또 메시지 특히 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 그리고 취재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하죠. 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되게 진짜 삼류 소설들은 이야기는 막 자극적이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이래 이런 거 이거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케이도 준이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보고 들었을 법한 그리고 은행을 나오고 나서는 은행에 많은 지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그쪽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니까 촉을 계속 곤두세우면 이건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을 거야 라고 느꼈을 법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JYP나 YG가 이제 일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 한자 나오키 시리즈를 읽으면서 이거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쓴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챌 법한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변두리 로켓 시리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변두리 로켓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한자 나오키 시리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케이도 준이 한자 나오키 시리즈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변두리 로켓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맞물려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맞물립니다.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이 책은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은행원이 등장하는 거 말고는. 네. 그리고 이 변두리 로켓에서는 은행원은 그냥 조연 중에 한 명. 조연 중에 한 명이고 악덕이죠, 악덕.
이제 은행원이 변두리 로켓의 주인공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항공우주연 같은 네네네네. 곳에서 네. 로켓 개발을 하던 엔지니어가 주인공이에요. 오. 그런데 굉장히 본인의 경력을 걸고 그 항공우주연 같은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던 로켓 발사 계획이 로켓이 폭발하면서 세상. 산산조각이 납니다. 거기서부터 변두리 로켓 처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 연구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제 책임을 지고 나오는데 은수저 정도는 된 거죠. 갈 데가 있어요. 은수저?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아이, 중소기업. 은수저보다 좀 더 높지 않아요? 그렇게 막 좋은 회사 아닙니다. 그렇진 그러니까 않고. 본인이 물려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허름한 중소기업인데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가업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가업을 잇는 겁니다. 네. 그 중소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그러니까 대기업의 중공업 회사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청업체구나. 네. 하청으로 이렇게 그 대기업에서 원하는 부품을 네.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그러니까 엔진 부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머나. 공급하는 회사예요. 로켓을 하시던 엔지니어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을 하던 엔지니어가 자동차 엔진의 밸브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가업을 막 일으키나? 네, 근데 그 처음에 네. 딱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래서 로켓 폭발한 다음에 주인공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장이 되어서 맨 처음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돈줄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 꼭 그러더라. 뭐 힘들 때 가더라 주인공들은.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은행원들이 악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생생하게. 그러니까 대출 더 이상 못 해준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당신네 대출금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협박하러 왔네. 문제를 해결을 해라. 네. 그러면 그리고 하청을 주던 대기업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너희 회사에게 하청을 줄 수가 없다. 왜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네. 없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대기업이랑 은행이 갑질했네. 이제 위기에 빠지는데 네. 그런 위기에 빠지는 과정에서 또 경쟁 회사가 어쨌든 간에 그 항공우주연 같은 이제 초인류 네. 연구기관에서 엔진을 연구를 하던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이제 기술력 하나는 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계속 투자를 해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교해서 약간 혁신적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허도 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특허를 노리는 또 대기업이 있는 거죠. 세상에. 그 상당히 그 잘 짜여져 있는 네. 그 정말 전형적인 그 드라마나 영화의 구성처럼 네. 딱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 한 대여섯 개의 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한 고비가 딱 대충 정리될 법하면 그 다음에 또 딴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되면서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소설이나 혹은 이런 드라마 영화의 이제 묘미는 주인공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 벼랑 끝까지 몰린 주인공이 하나씩 난간을 헤쳐나가면서 뭔가 살 길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마법이 등장하고 귀인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제 개연성 어그러지고 네. JYP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욕하지. 하면서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책을 던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진짜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매력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은 이거 어차피 해피엔딩일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스포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게 망할 수는 없거든요. 결말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마지막에 이 나쁜 놈들이 이기고 우리의 주인공이 처절하게 몰락하는 걸로 끝날 거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드라마가 될 수가 없겠죠. 그 국민 드라마가 될 수 없겠죠. 분명히 우리 주인공이 결국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가지고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보게 돼요. 어떻게 또 얼마나 나쁜 놈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물리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재미 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변두리 로켓 시리즈가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보다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네. 이케이도 준이 그래 아예 그냥 국민 드라마 요것도 내가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어. 국민 소설로 써야겠다. 그래서 훨씬 더 약간 희망을 주는 요소들. 맞아요. 한자와 나오키와 변두리 로켓을 비교하자면 한자와 나오키가 훨씬 좀 어두운 분위기인가요? 한자와 나오키는 TVN 드라마 같고 저 변두리 로켓은 이제 KBS 주말 드라마 연속극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펜트하우스 아니고요? 아유,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고. 이케이도 준 소설에는 제가 전 2권밖에 안 봤지만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 불륜이라든지 로맨스 전혀 없습니다. 응? 정말 썸 순수히 타고 이런 거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막 이제 피 낭자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별로 은행원 없고. 니시키 씨의 행방에는 그런 요소가 조금 들어갈 법도 했는데 예를 들어 한자와 나오키나 아니면 변두리 로켓 같은 경우에도 뭐 기업이라든지 은행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약간 무슨 불륜이라든지 뭐 사내 스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밤의 세계가 얽힌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약간 연애 코드라던가 불륜 코드라던가 치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법도 하잖아요. 그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케이도 준이 그런 걸로 눈길 안 끌어도 나는 충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어라는 자신감의 표출인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류의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거에 그런 불륜 코드나 치정이 들어가면 좀 더 재미가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두리 개인적으로. 로켓이 놀라운 게 뭐냐면 350만 부가 팔렸어요. 그 시리즈,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시리즈 합쳐서. 1, 2, 30 해서 4권까지 있다면서. 4권까지 있으면 이제 4권까지 집계가 되면 더 많이 팔리겠죠. 1, 2, 3권까지가 1, 2, 3권까지가 350만 350만 부가 팔렸어. 권당 100만이 넘네. 야, 이야. 인세가 얼마냐 이러면. 그러니까 진짜 약간 국민 소설 그래서 더 실감이 되는 게 그냥 국민 소설을 한번 써보겠다. 작정하고 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와 나오키보다 그 변두리 로켓이 더 많이 팔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책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변두리 로켓을 JYP가 1권 읽고서 1권 나 읽었는데 이거는 안 읽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떡밥 하나 던졌잖아요. 이거는 의료기술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나 지금 2권까지 의사랑 병원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거는 또 읽어야 되나 이러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안 읽으려고 하는 게 한자와 나오키도 그렇고 이거 2권 사서 한 10페이지만 보면 결국 끝까지 다 읽게 되걸랑 이거를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면 또 아쉬워서 3권 4권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이거 다른 책도 읽을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권만 딱 읽고 오케이 나 이 정도 이 시리즈는 맛 봤다 이러고 딱 버리고 변두리 로켓도 딱 1편만 보고 치우려고 그랬는데 이미 계속 유혹하고 그리고 변두리 로켓 1권은 또 그 하늘을 나는 타이어가 못 받은 나오키상을 결국 받았죠. 받았군요. 네. 그러면은 나오키상 심사위원단이 네. 이케이도 준 소설의 정수라고 표현을 그래요? 하면서 그럼 YG가 생각하기에 하늘을 나는 타이어와 변두리 로켓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오키상을 받을 만한 저는 것 사실은 같아요? 하늘을 나는 타이어가 더 나오키상을 받을 만한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유는? 그 소설은 이제 뭔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되게 사회 비판적인 요소에다가 진짜 드라마나 영화 뺨치는 스토리텔링에다가 약간 이케이도 준이 진짜 막 이렇게 내가 소설로 성공해 보겠어라는 의지나 야심 같은 게 다 약간 집대성된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변두리 로켓은 완전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충분히 성공한 이케이도 준이 내가 이렇게도 한번 써볼 텐데 그래도 니들이 안 읽어? 뭐 이런 식의 그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는 보면서 옛날에 유행했던 시마 과장 시리즈 만화 약간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시마 과장, 시마 부장 그 어디까지 갔죠? 사장도 나왔던가? 시마 시리즈는? 회장까지 되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다 그냥 정말 불륜 뭐 이런 그 로맨스 뭐 이렇게 끈적끈적 질척질척 뭐 음모 이런 거 되게 막 그렇거든요. 네네. 정말 그 성인물이라면 네네.
한자와 나오키는 되게 건전합니다. 변두리 로켓은 더 건전합니다. 오. 변두리 로켓의 이 지금 이혼한 이 주인공은 나중에 2권, 3권, 4권에 가면 다시 전처랑 다시 잘 되고 뭐 이런 거 좀 있습니까? 2권에 전처 전혀 안 나오고요. 안 나와요? 네. 로맨스는 없어? 3, 4권에서도 나올 가능성 적어요. 아, 이렇게 잘못 로맨스 첨가하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1권에서 이제 이혼한 전처가 그 귀인처럼 그 약간의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2권쯤 가면은 다시 좀 잘해 보려나 이러고 생각을 했죠. 아예 안 나와요? 예, 2권에서는 아예 안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그 네. 변두리 로켓의 원제는 그 시타마치 로켓이라고 시타마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타마치가 뭐예요? 시타마치라는 말은 그 정말 오랜만에 저도 들었는데 이게 동경을 크게 나누면 옛날 이름으로 이 야마노테라고 하는 이제 옛날 도심 구도심. 구도심 이제 오른쪽 동네 지도에서 보면 이제 왼쪽 동네가 이제 약간 좀 공장들 모여 있고 좀 허름한 동네, 좀 못 사는 동네. 이게 이제 이 시타마치 이렇게 해서 크게 옛날에는 동경을 우리가 지금 뭐 강남 강북 뭐 이런 식으로 네, 나누듯이 네, 네. 크게 나누면 이제 좀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의 이름 옛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말을 번역을 변두리라는 말로 했단 말이죠.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좋은 번역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이라고 네. 이제 여겨지는데 우리 저 일본인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혹시 이 번역과 관련해서 혹은 이 시타마치라는 이 단어가 주는 정확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양 삼아서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 보면은 이 한자 나오키나 변두리 로켓 둘 다 약간 판타지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기고 그리고 또 뭔가 굉장히 큰 조직 사회에서 바른 말을 하면서 뭔가 그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높이 평가받고 그리고 또 복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의 YG는 한자와 나오키처럼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캐릭터는 비슷하지만 그 얘기죠? 당한 만큼 갚아준다. 복수는 기다리는 자의 것. 네. 그렇군요. YG가 언젠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당한 만큼 다 갚아주고 버티고 버티다가 모든 복수에다 성공하면 제가 강양구의 일대기를 한번 일대기. 허락하신다면 쓰겠습니다. 네. 네. 그러고 싶네요, 진짜. 네. 지금 그러면은 유혹의 시간은 다 끝이 난 건가요?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뭐 한 이 정도면 권이라도 뭐라도 하나 사겠지. 뭐라도 이제. 하나 있지 않을까요? 변두리 아니 근데 아니 그래도 나름 코너에 이렇게 초청 받아서 온 건데 물어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혹이 됐니 안 됐니 정도는 아니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현실적으로 그 하늘을 나는 타이어나 무슨 아까 은행원 뭐 행방 그런 거는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구할 수 있는 거는 네. 변두리 로켓 시리즈 아니면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 두 네. 개를 가지고 둘 중에 한 시리즈라도 일단 읽어볼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까? 오늘의 총평을 하자면 뭐 제가 총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YG의 캐릭터 같았다. 1편에서 유혹당하지 않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당한 만큼 갚아주기 위해 엄청 준비를 했구나. 한 달 넘게 버텼구나. 아니 뭐 오늘 유혹 안 되면 복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니까. 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오늘 재미있었던 시간이고요. 한자 나오키와 변두리 로켓 둘 중에 먼저 읽어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변두리 로켓입니다. 아, 변두리 로켓. 네, 한자 나오키는 약간 변두리 로켓으로 이분의 이 정수를 맛본 다음 그 전에 한자 나오키를 보면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변두리 로켓부터 읽어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아마도 혹시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제 드라마를 접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한자 나오키나 변두리 로켓 중에 한 권이라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같은 곳에서 하늘을 나는 타이어라든지
그럴 수 아니면 있겠네요. 뭐 은행원 니시키시 행방이라든지 이런 소설을 보면은 이제 2000년대에 98년에 데뷔하고 나서 2000년대에 막 이제 경력을 쌓아가는 이케이도 준의 소설의 면모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한자 나오키 같은 경우에는 소설과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비교까지 해둘 중에 하나만 봐요. 네, 그냥 저는 소설이면 충분할 것 소설이면 같아요. 충분해요. 소설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진짜 굳이 읽어보고 굳이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네. 보셔도 좋다. 보셔도 좋다. 하지만 그건 나의 영역은 아니다. 우리는 드라마, 영화 혹은 책 이렇게 소설 같이 있으면 언제나 책을 보라고 권하는 방송이니까.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유혹하는 YG를 그 형식을 빌려서 한자와 나오키 그리고 변두리 로켓 시리즈로 유명한 이케이도 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케이도 준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진짜 맛배기로 말을 몇 마디 보탰는데요. 진짜 한번 아무 책이나 자꾸 읽어보시면 또 이런 또 재밌는 작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이클 코넬리 새 거 번역 안 된다고 지금 싫어하고 있는 우리 SC에게 네. 그 새 마이클 코넬리 나오기 전까지 이케이도 준을 읽으면서 여기에 빠져서 좀 외로움을 달래보라고 전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에 YG가 또 어떤 책으로 저와 그 시청자분들을 좀 아니다 청취자분들을 무궁무진하죠. 네. 유혹할지. 네, 복수는 이제 기다리는 자의 것이니까. 일단 당한 만큼 갚아주긴 하셨습니다. 네. 네. 자, 한국의 한자와 나오키 YG와 함께하는 유혹하는 YG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